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 간호학과 학과장 이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2020학년도 1학기 간호학과 편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간호학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간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이시거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성 갖춘 간호인이 되시기 위해서 또 한 단계 도약하시기 위해서 방송대 간호학과를 선택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편입생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잘 적응을 해서 학위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오리엔테이션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지 못해서 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에는 이렇게 학과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축하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있으시다면 최종 등록 기간이 27일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꼭 등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은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1부와 2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1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이 가능하니까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다니게 될 방송대가 어떤 대학인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대는 지혜의 지식을 여는 지식 네트워크 중심 대학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대는 13개 지역 대학과 3개 학습센터 그리고 31개의 시군 학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대학 또는 학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또 방송대는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대학 또는 학습센터에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출석 수업의 형태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대학이 어디인지를 좀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대에는 학부 과정으로 23개 학과가 있고요. 대학원 과정으로는 19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는 여러분들이 입학한 이런 편입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방송대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이제 학부 과정 졸업하신 후에 대학원까지 이렇게 또 진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방송대 강의는 TV 강의, 온라인, 그다음 모바일, 오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간호학과 교수님들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방송대 간호학과에는 총 6분의 교수님들께서 계시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될 교수님들을 한 분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영임 교수님이십니다. 김영임 교수님께서는 학부 과정에 가족건강 간호학, 간호 이론,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학, 보건교육, 그리고 간호학 특론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는 건강증진 이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간호, 그다음에 간호 전문직 이슈를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상미 교수님이십니다. 이상미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부 과정에 있어서는 전략적 간호 관리, 그다음에 간호 지도자론, 그리고 간호 연구, 그리고 간호
윤리와 법 그리고 고위험 모아 간호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는 간호 관리 특론, 그 다음에 창의적 지도자론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상미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영숙 교수님이십니다. 박영숙 교수님께서는 학부 과정에 있어서는 정신건강과 간호, 그 다음에 청소년 건강과 간호, 그리고 고급 간호 연구, 생활과 건강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는 상급 정신건강 그리고 상급 간호 연구를 담당을 하고 계시고 박영숙 교수님께서도 저희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성희 교수님이십니다. 정성희 교수님께서는 학부 과정에 있어서는 노인 간호학, 재활 간호학, 그리고 간호 연구, 그다음에 생활과 건강, 응급 간호학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는 치매 간호 특론, 그리고 노인 건강 문제학 간호, 만성 건강 문제학 간호를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성희 교수님께서도 저희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최윤경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윤경 교수님께서는 학부 과정에 있어서 기초 간호과학, 그다음에 간호 과정론, 그리고 성인 간호와 간호학 특론, 전략적 간호 관리를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대학원 과정은 상급 건강사정, 그다음에 종양 간호, 중환자 간호를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접니다. 그래서 이수진이고요. 학부 과정에 있어서는 응급간호학, 기초간호과학, 그리고 간호과정론을 담당을 하고 있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다문화 사회학간호, 간호정보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간호학과에는 지금 각종 이제 행정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조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그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교가 안내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학과 대표번호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간호학과, 앞서서는 우리가 방송대가 어떤 학교인가를 살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간호학과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대 간호학과는 1992년도에 보건위생학과 간호학 전공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당시에는 정원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증원을 거쳐서 지금의 2500명 정원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간호학과로 개칭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대 간호대학원도 있는데요. 이거 대학원은 2007년도에 개설이 됐고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대학의 대학원보다 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대학원 내의 선후배 관계도 굉장히 끈끈해서 매년 2대1의 입학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학부 과정을 마치시고 대학원까지 진학하시는 것을 염두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미주 뉴욕 교육과정을 개설을 했었고 2016년도까지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운영이 종료가 되었고요. 미주 지역 학생들이 이때 교육과정을 닫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4년 이후부터 매년 2,400여 명, 지금까지 6만 4천 명의 학생들이 간호과에 편입을 해왔고요. 현재 이제 국내 면허증 소지자 수가 35만 명인데요. 우리나라 간호사의 약 20%가 방송대 동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대 간호학과는 굉장히 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졸업생 4만 명 가운데서는 98%가 현업에 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이제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간호학과
졸업을 할 때 졸업 논문을 썼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 논문을 써야 졸업이 가능한 시기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이런 졸업 논문이 폐지가 되면서 그동안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거 졸업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졸업이 조금 더 쉬워졌느냐? 예, 그래도 그 이후에 매년 졸업하신 분들이 한 70% 가까이 이렇게 졸업한 것으로 봐서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졸업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충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대학원에 대해서 참고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55명을 뽑고 있고요. 50% 정도가 이렇게 졸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80에서 90%가 졸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학부 과정을 졸업을 하시고 대학원까지 진학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영숙 교수님께서 방송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우리 대학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방송대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간호학과에 좀 더 초점을 모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방송대의 그 교육 과정은 먼저 입학을 하시게 되면 수강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강 신청하시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교재를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교재 구입하시고 강의를 이제 수강할 준비가 이제 다 갖춰져 있으면 매체 강의를 이제 수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강의를 들을 준비를 다 하게 되는데 크게 한 학기에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과목은 6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목 중에서 3과목에 해당되는 거는 출석 수업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나머지 3과목에 해당되는 거는 비출석 수업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수업 과목인 경우에는 이제 중간 평가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출석 수업 진행 중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석 수업 안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석 수업 교과목인데 이제 불가피하게 출석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경우는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신청을 하셔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비출석 수업 과목에 해당하는 나머지 3과목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과제물을 제출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가 이제 마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중간 평가까지 중간 그 평가 과정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기말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6과목 전체가 기말 시험을 이제 필기 시험 형태로 치르게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기말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보고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수업 교과목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 지역별로 또 학과별로 출석 수업 날짜나 이러한 진행 방식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해당되는 그 지역 대학 또는 학습관을 꼭 확인하시고 일정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의 학점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중간 평가를 이제 30점 만점으로 본다면 30점, 그리고 기말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70%, 그 7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 이걸 이제 도합 합해서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60점 이상일 때, 다시 얘기하면 이제 D0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취득 학점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평가에 해당되는 유형을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출석 수업 교과목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3과목에 해당되는 거는 중간 평가 유형 구체적인 내용은 출석 수업
안에서 자세하게 안내하니까 미리 이제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각 교과목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물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수업 내에서 평가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필기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출석 교과목인 경우에는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과제물을 다 이제 완성하셔서 업로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출석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출석 수업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면 교수님을 직접 또 만나 뵙고 궁금한 것들을 다 이제 질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학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출석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상황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서 꼭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은 이제 공지사항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학습자들끼리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고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3학년 편입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출석 수업은 이제 3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한 과목당 6시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주의하실 거는 2시간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성적이 부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정을 잘 이제 고려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역 대학마다 주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야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수업을 원래 신청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예정했던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장소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인터넷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수업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하셔야 되고, 이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또 한 번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수업 시작 3일 전까지 여러분들이 각 해당 지역대학에 변경 신청서를 꼭 송부하셔야 됩니다. 출석 수업을 당일에 변경하실 수는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석 수업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예 신청했다가 참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출석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을 신청을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하실 수 있고 신청을 다시 하실 수 있는데, 꼭 기억하실 거는 이제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다는 거, 이 일정은 추후에 꼭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3학년 편입학을 하시면 첫 번째 넘어야 될 그 이렇게 장애 중에 하나로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교과목별로 공지하는 과제물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홈페이지 또 학보 확인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흔히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일을 업로드했는데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교과목을 서로 바꿔서 업로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꼭 잘 세심하게 체크하신 후에 업로드 하시라는 거, 또 하나는 제출 기간을 꼭 준수하시라는 거.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한을 지나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괄적으로 다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게 되면 드디어 파이널로 이제 기말 시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치르시게 되는데, 기말 시험 치를 때 주의할 것, 각자 개인의 시험 일정들을 꼭 확인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3학년 편입생들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6월 21일 날로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시험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시험 장소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학과마다 개설되는 그 과목마다 일정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또 정기 수업
이외에 계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싶다든지 한 학기에 6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내용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시죠? 그럴 때는 이제 6과목이 아니라 이 두 과목을 계절학기를 이용해서 미리 수강을 하시면 좀 일정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즐겁게 또 학습을 하실 수 있고, 다만 주의할 거는 수강실 신청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간호학과 우리 교과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학기별로 6과목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출석 수업 교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 3과목은 이제 과제물 평가를 통해서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 교과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출석수 교과목이 2과목으로 줄어든다 그랬죠. 그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나중에 하나씩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호학과의 교재입니다. 여기 계시는 교수님 그리고 또 다른 대학에 있는 교수님하고 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정이나 목표, 학습 목표에 맞게 고심해서 개발한 그 교재들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최신 업데이트된 교재를 구입을 하셔서 공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학년 교재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수업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출석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론적인 강의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실습 교육도 같이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잘 보여주는 거고요. 첫 번째 이제 넘어야 될 제가 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제물 작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과제물 내용을 각 교과목별로 확인을 하시고 첫 학기에는 3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각 교과목 안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 교수님들이 지시하는 그 사항이 뭔지 그 내용만 잘 준수하셔도 고득점을 취득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일정을 잘 준수하시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기초간호과학에서는 교수님이 이제 표절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과 간호에서는 역시 뭐 표절과 관련된 내용,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지시사항으로 공지하니까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제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2년 만에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총 140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전 대학에서 이수했던 70학점에다 이제 우리 대학에 오셔서 이수하는 70학점 플러스해서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간호 학사 학위를 취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적으로 그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정성희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정성입니다. 네, 저는 간략하게 학사 일정 그리고 학생 우리 학과에서 주요하게 꼽고 있는 학과 행사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숙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학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시작을 하려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주요한 내용들 꼭 놓치면 안 되는 것들부터 챙겨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일정들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3월 2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4일부터 1학기 출석 수업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개강과 더불어서 출석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출석 수업이 2주 정도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이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학과 홈페이지를 주시를 하시고 그 일정 변화를 꼭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6일부터는 온라인 과제물 제출을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도 잘 받으셔야 되잖아요. 꼭 챙기셔야 되는 게 이 6월 7일에 있을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에요. 그리고 21일에 있는 기말 시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1학기 학사가 대충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름방학으로 들어가는데 7월 23일에서 28일까지는 2학기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월 29일부터 2학기가 개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석 수업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또 9월 21일부터는 온라인 과제물을 제출하고 2학기는 이제 마지막에 11월 29일에 출석 수업 대체 시험, 12월 13일에 기말 시험을 치름으로써 1년의 학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모든 일정들이 어쩌면 변동이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홈페이지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의 경우에는 저희 학과에서 여러분들께 메일로 공지를 해드리건, 그러니까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알람 기능을 또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니까 잘 챙겨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사 일정은 이제 출석 수업 기간을 여기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도 또한 그때그때 봐서 요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의 출석 수업이 언제 열리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참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과에서 갖게 되는 주요한 행사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것은 교수 학생 네트워크 워크숍이라고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전국 규모로 워크숍을 실시하는데요. 주로 매년 4월 첫 번째 금요일에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방송대 교수와 재학생 그리고 동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고요. 이때는 우수 졸업생 스터디 사례 발표를 한다든가 특별 강연 그리고 교수 학생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그리고 지역대학 학생회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일정을 보시면은 4월 첫 번째 금요일로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호학과에서 잠정적으로는 이때가 아직까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불안정한 시기라는 판단하에 이번에는 이 교수 학생 네트워크 워크숍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루어지는 행사가 간호 학술제입니다. 이것도 1년에 한 번 전국 규모로 학술제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매년 1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간호계의 전문화된 영역에 대해서 또는 그 당시에 일어나는 간호계에서 나타난 이슈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강사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간호 실무 현장에서의 어떤 이슈들을 다루기도 하고 또 간호봉사단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고 우수 스터디 표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호학술제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기 이제 사진들이 있으니까 사진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서 그 분위기를 느껴보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은 학생활동입니다. 학생활동은 학생 여러분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학생회, 그리고 스터디 모임, 봉사단인데요. 학생회는 학생들이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과 대학 간의 공식적인 의사전달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임원을 선출해서 효과적으로 학생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진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모임은 효율적인 학습 그리고 2만졸이라고 합니다. 2년 만에 졸업을 하자라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2년 만에 졸업을 하기 위한 학생들 간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스터디가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간호봉사단입니다. 봉사단은 우리 간호학과에서는 현재 서울 지역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에서 그런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간호학과에 대한 소속감도 고취하고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할 뿐 아니라 우리 간호학과의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 또한 이렇게 학생회가 결성을 되려면 아무래도 오프라인상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만남을 대개는 여러분들이 입학식을 하고 나서 그 즈음에 오프라인으로 OT를 하고 그리고 또 출석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학생회도 구성을 하고 스터디 모임도 조직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요번엔 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출발이 조금은 늦어진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에서 아마 이러한 학생 자치 활동들이 이제 준비가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진을 통해서 한번 스터디 모임마을 현장 분위기를 느껴보실까요?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등 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띤 스터디 현장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2019년도에 이렇게 간호봉사단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매년 발대식을 갖고 그 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역 노인 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관에서 간호학도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간호봉사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간호학과에서 학생 활동까지를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 복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미 교수님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미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한테서 중요한 얘기는 다 들으셨고요. 이제 간단하게 학생 복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거는 여기서 몇 개지만 집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성적 우수자는 성적 우수 장학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조금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임원은 학생의 임원 장학금이 있어요. 근데 학생의 임원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 보통 뽑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석 수업 때 이렇게 임원들도 뽑게 되고 여러분들이 스터디 그룹도 결성하게 되고 하게 될 것 같을 때 임원들을 많이 해주시면 이렇게 장학금도 받고 또 공부도 더 잘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도 워크도 서로 형성이 돼서 여러분들 그 방송대학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딴 거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맨 밑에 보면 그 방송대 졸업생이 다시 입학하면 재학업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크게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한테 관련된 것은 그것이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맨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대학생활 학생지원 안내 장학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복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그 오른쪽에 보면 그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우리 대학에서 지정한 그런 그 복지단체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대학의 승인을 받아서 학점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참고로 하시면 좋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학교의 재학생들, 우리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재학하는 학생들은 전부 우리 그 간호협회 보수교육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K&A 면허신고센터에서 그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시면 전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는 튜터 제도하고 멘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용하실 것이 이제 튜터 제도라고 보는데, 이제 튜터 제도는 첫 학기, 여러분들 지금으로 치면 여기 지금 편입하신 분들은 3학년 1학기 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튜터 선생님하고 학사 일정이라든지 원격 교육 방법이라든지 시험 방법이라든지 어려운 여러 가지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을 전부 이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멘토는 이제 선배하고 연결을 해줘서 이제 그 선배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노하우를 여러분들하고 서로 이제 그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멘토로 나서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를 신청을 해도 다른 과 학생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튜터를 좀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튜터를 어떻게 신청하느냐? 그럼 이게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그 네모 빨간 네모 박스가 지금 뜨죠. 거기에 보면 이제 튜터 저기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하면 이런 게 떠요. 그럼 이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 여러 가지 토론방, 1:1 상담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이거 자료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Q&A,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여기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여기 지금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뭐 과목이 여기 고급간호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학기에 편입하는 학생들은 요 튜터가 담당하는 과목이 고급간호 연구고 1학기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여러분들한테는 기초간호 과학을 담당하시는데 그 튜터 선생님은 한 과목만 기초간호학만 여러분들한테 튜터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 모든 학사 일정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튜터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정말 튜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튜터 선생님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튜터 선생님 등을 여러분들한테 다 지정이 돼요. 여러분들 각각의 그러니까 저기 튜터 선생님 많이 애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멘토는 여러분들은 멘티가 되는 거고 선배가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를 신청하시려면 여기 아까 나왔던 그 튜터 말고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멘토를 누르는 게 나와요. 그래서 멘토를 클릭하시면 멘토링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멘토 여기 박스 여기 화살표 있는데 보면 멘토 신청하기가 있어요. 혹시 멘토를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튜터 선생님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적인 그런 학교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강규경 조교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대 간호학과 강규경 조교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 활용 안내, 간호학과 홈페이지 활용 안내, 간호학과 교과목 홈페이지 활용 안내입니다. 우선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겠는데요. 합격생 여러분에게는 개인 이메일로 학번이 부여되어 학번이 아마 이메일로 전송이 되었을 겁니다. 학번 입력 후 학교에서 아이디를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디를 등록하시면 각종 홈페이지에 여러 공지사항이나 여러 그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으로 가운데 공지사항 부분에 학사, 시험, 성적의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에 대한 모든 공지가 이쪽으로 올라가니 이쪽을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운데 아이디 화면 바로 밑에 각종 서식, 학생 서식, 튜터 지도, 멘토링, 유노캠퍼스 등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학과 지역대학 이 있습니다. 소속 학과 및 지역대학 홈페이지에 연결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 등록인데요. 아이디를 등록을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학교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아이디를 등록하시면 그 밑에 화면에 보시면 메일 신청이란 꼭 클릭을 하셔서 메일을 신청하시면 학업에 필요한 대학생활, 그다음에 각종 자료 정보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 수강입니다. PC로 학습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 맞춤 정보에서 맞춤 정보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학습하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수강 신청을 하신 교과목이 보이게 됩니다. 강의 매체가 보이고 그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학습하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 유노캠퍼스를 통해서도 학습이 가능하신데요. 유노캠퍼스에 들어가셔서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를 클릭하시면 간호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교과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해당 교과목을 클릭하시면 그 교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강의 목차에서 1강, 2강 클릭하셔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모바일로 학습하기인데요. 모바일에서는 앱 다운로드 유노캠퍼스를 통해서 앱을 설치하시고 실행하시면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대 아이디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 페이지에서 수강 강의 교과목명을 클릭하시고 학습하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합니다. 크롬 앱을 열고 주소창에 ucampus.kno.ac.kr을 입력하시면 방송대 화면이 뜹니다. 방송대 홈페이지에서 아이디 로그인 하시고 여기서도 마이 페이지 수강 강의 교과목을 클릭하셔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강하실 때는 강의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웹 브라우저에서는 다운로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모바일로 학습하는 화면인데요. 로그인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시면 여기 화면이 뜹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이 뜨고 교과목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후에는 강의 학습 종류를 누르시게 되면 됩니다. 다음은 학교 홈페이지 맞춤 정보를 통해 각종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맞춤 정보에서 수업 시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나의 정보, 나의 수강 정보에 보시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의 수업 과제물 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나의 학사 종합 정보에 들어가시면 출석 수업 장소, 시험 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출석 수업 일정은 정해져 있지만 세부 시간은 출석 수업 일정 수업 5일 전에 공지가 되고 기말 시험 장소도 시험 7일 전부터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밖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은 학생통합서비스센터, 건강상담 서비스, 장애학생지원센터, 도서관, 심리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학생통합서비스센터에서는 학교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학사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서관 안내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중앙도서관을 클릭하시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도서관 페이지에서 연구학습 지원,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을 통해 도서관 이용 안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도서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부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13개 지역대학 도서관, 33개 시군 학습관의 도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도서관 안내, 지역별 도서관 안내에서 지역별 도서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판문화원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판문화원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미 등록금과 교재 대금을 합산하여 납부하신 분들은 교재를 구입을 하셨고요. 추가로 교재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출판문화원 홈페이지 또는 방송대 서점,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심리상담을 클릭하시면 심리상담 홈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온 오프라인 상담 및 진로, 학습,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 문제 등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학과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간호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학과에서 실시하는 행사 또는 학사 공지 같은 거를 저희 조교실에서 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달에 시행했던 간호학술제 공지입니다. 간호학술제를 클릭하시면 세부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세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스터디 모임입니다. 간호학과 홈페이지 학생광장에서 학생활동 소개에 들어가시면 스터디 모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올해 스터디 모임이 업로드가 안 되어 있는데 3월 중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호학과 교과목 홈페이지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윤호 캠퍼스를 통해 해당 교과목 교수님의 교과 상담이 가능한데요. 간호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교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왼쪽 밑에를 보시면 교수 홈페이지 안내가 있습니다. 해당 교과목 교수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교수님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상담 게시판을 클릭하셔서 각 과목별 상담이 가능하니 이쪽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본부 행정부서 전화모임입니다. 모든 학과 상담이나 학사 상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과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각종 행정적인 업무를 요하는 학사 상담 같은 경우에는 각 행정부서에 연락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네, 출석 수업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예, 출석 수업은 따로 신청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수강 신청하실 때
출석 수업하고 아니면 출석 수업 대신에 대체 시험을 이렇게 신청을 하실지 두 가지 중에 체크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석 수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그 이제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3월 초 중반까지는 현재 상태로 취소가 됐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요. 만약에 원하시면 다른 지역으로 신청을 하셔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의료인으로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접촉들이 되도록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만간 3월 초 내에 학과 입장을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수업의 지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소한 15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지역대학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변경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청서를 이제 발송을 하신 후에 이제 가능하다는 거, 당일은 변경이 안 된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석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같이 올라왔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당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이틀이 공지되었는데 그걸 다 참석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네요. 네, 과목당 6시간의 출석 수업이 기본적으로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시간 중에서 최소한 4시간, 2시간은 이상은 결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한 과목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이상은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셔야지만 학점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OT 하는 그 과정이 동영상으로 다시 보기도 가능하냐 그랬는데요. 물론입니다. 우리 OT 과정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가 다 마치게 되면 우리 간호학과 홈페이지에 다 업로드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아직 3월이 안 되어 있는데 개강 전인데 강의를 들을 수 있느냐 이런데 이제 강의가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 들으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강의 듣는 게 출석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럴 예정인데,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미리 공부하시는 거 물론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보는 과목은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거는 한 학기에 6과목을 수강하시는 걸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과목이 다 기말고사는 이제 그 지정된 시험 장소에 오셔서 치르셔야 됩니다. 6과목 모두 치르셔야 되니까 한 학기 동안 6과목을 다 공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미리 일정을 쭉 관리를 하셔서 지금 앞서 그 부지런한 우리 학생처럼 미리 공부하시고 학습 계획을 좀 세우셔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출석 수업과 관련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출석 수업을 신청하고 수강을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예. 네, 이 질문도 출석 수업 신청하고 나서 수강 못하면은 출석 수업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시험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체 시험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대체 시험 신청 기간이 별도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항상 홈페이지에 그리고 학과에 또 각 지역 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그 지역 대학에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출석 수업 일정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왔네요. 보통 이제 평일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야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일에 진행되는 거는 이제 9시에 시작을 해서 보통 6시 50분에 끝나고요. 주말에도 이제 역시 9시부터 6시 50분 이렇게 일정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질문을
네. 그리고 또, 이거 중요한 질문이 올라왔네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어디서 볼 수 있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따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가 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워크북에 다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보시면, 그래서 워크북을 보시면 완전히 약간 그대로 교수님들이 이렇게 출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약간 변형해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다른 여러 뭐 사설 업체에서 하는 뭐 이런 것들 구입해서 하시는 경우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워크북을 잘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아주 우리 학생 중에 교수님들 목소리가 좋고 강의가 기대된다고 올라왔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원격 교육의 이해는 학점으로 포함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도 학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학점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70학점을 우리 대학에 오셔서 이수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학점을 놓치게 됐다 그런 경우 이런 그 원격 대학 과목이 1학점이 또 아주 요긴하게 또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기존에 여러분 대학에서 수강하는 방식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를 이렇게 쭉 들으시면 우리 대학에 오셔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석 대체 시험 범위는 기말고사 범위와 동일한가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기말고사 범위를 교과목마다 교수님이 공지하는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로 기말고사 범위는 전범위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출석 대체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출석 수업을 대신할 수 있는 시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범위가 출석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범위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기말고사는 범위가 전범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하시려면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통편 때문에 뭐 이제 지역대학 학습센터로 신청했다가 다른 서브센터로 아예 뭐 이런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정만 맞으시면 여러분들이 각 지역대학에 문의하셔서 최소한 수업 시작하기 3일 전만 되시면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물과 관련된 공지 언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 그랬는데요. 아직은 공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지가 될 텐데 학과 홈페이지 그리고 그 학보 KNOU 위클리에 여러분들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때 되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과제물 하실 때 첫 학기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 많은데 여러분 기본 과목에서 요구하는 그 지시사항을 잘 준수하시면 굉장히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들? 네,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잘 효과적으로 잘 따라오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지시사항만 잘 준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범위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5페이지 이내 또는 교과목별로는 뭐 3페이지 이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표절하시면 안 되고 또 우리 대학 처음 이제 편입하는 우리 3학년 같은 경우 잘 모르시는데 학생자 간에 학습자 간에 표절 검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기존 다른 것들을 이제 카피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표절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이 다 되기 때문에 그것만 특별히 더 주의하시고 나머지 사항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출석 수업은 지금 나오신 교수님들이 직접 수업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 네. 주셨네요. 교수님이 하시겠어요? 네. 출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관련 분야의 또 다른 전문가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유선 문의는 어디로 하냐는 질문이 왔는데요. 우리 학과 조교실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교과목별 질문들 과제물로 올라오면 질문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교과목에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각 교수님들이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 문의는 아까 우리 학과 조교실 안내 전화번호 나왔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으로 쭉 오리엔테이션 하는 내용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조교실 번호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랑스러운 우리 학생이 있네요. 사랑합니다 교수님 그랬는데요. 저희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